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글은 바로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리브 나무가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예술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이 글의 주인공이죠. 바로 올리브 트리즈, 올리브 나무입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이 올리브 나무가 음식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예술 작품의 소재로서의 가치,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줄 거예요. 다음으로 볼 표현은 no예요. 하지만 또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글의 이야기가 건강에 대한 내용에서 예술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결어죠. 세 번째 표현은 inspiration.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영감이라고 하죠?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보고 저걸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떠올리는 창의적인 생각을 말해요. 이 글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바로 그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nterpretation. 이 단어예요. 해석이라는 뜻인데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반 고흐가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이 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올리브 trees have been around. 올리브 나무는 주변에 계속 있어 왔다.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합쳐보면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는 뜻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 have been. 이 표현이 보이죠? 이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왔다는 걸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예요. 뒤에 for thousands of years. 이 표현이라는 기간이 함께 와서 수천 년 동안 쭉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주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During ancient times. 고대 시대 동안에 eating olives was a way. 올리브를 먹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대요. 어떤 방법이냐면 for humans to live a healthy life.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올리브가 건강에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번 문장에서는 eating olives. 이 표현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주어 자리에 쓰는 걸 동명사 주어라고 불러요. 중요한 점은 동명사가 주어일 땐 하나의 행동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형 were, 이 동사가 아니라 단수형 was, 이 동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Even after all those years, 그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도, 즉 오늘날에도 modern research has shown, 현대의 연구가 보여주었대요. 무엇을? The benefits of this historic fruit and its oil, 이 역사적인 과일과 그 기름의 이점들을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다는 게 밝혀졌군요. 여기서 has shown도 현재 완료 시제예요. 아까는 계속의 의미였지만 이번에는 결과를 나타내요. 과거에 연구를 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 이점을 보여준 상태라는 거죠. 주어인 modern research. 이 표현이 단수니까 have. 이 단어가 아니라 has. 이 단어를 쓴 것도 잘 봐두세요. 네 번째 문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Olive oil is a healthy fat.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이래요. 어떤 지방이냐면 that has been proven to have many benefits. 많은 이점이 있다고 입증된 지방이죠. 예를 들어 such as lowering the risk of heart disease.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같은 이점이요. 문법을 살펴볼까요? A healthy fat. 이 표현 뒤에 that, 이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이 that,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 has been proven, 즉 입증되었다는 수동태가 쓰였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스스로 무언가를 입증한 게 아니라 연구에 의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아주 유용한 구조랍니다. 다섯 번째 문장.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Though, 하지만, for many artists, 많은 예술가들에게는 olive trees mean more, 올리브 나무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대요. 뭐보다 더? Than just a source of nutrition. 단순한 영양 공급원보다요. 이제부터는 예술 이야기를 하겠다는 신호죠. 이 문장에서는 보다 더 한이라는 뜻의 비교 표현 more than, 이 표현이 쓰였어요. A source of nutrition, 즉
영양 공급원과 올리브 나무가 예술가들에게 갖는 의미를 비교하면서 후자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어떤 예술가가 있었을까요? 6번째 문장에서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Vincent van Gogh이, for example,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는 sort of olive trees, 올리브 나무를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as a source of inspiration, 영감의 원천으로서요. 앞에서 봤던 inspiration, 이 단어가 여기서 쓰이네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Think of A as B, 이 표현은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A가 olive trees, B가 a source of inspiration, 이 표현이죠. 즉, 올리브 나무를 영감의 원천으로 여겼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통째로 외워두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7번째 문장을 봅시다. They were featured. 그것들은 특별히 다뤄졌습니다. 여기서 they, 이 단어는 바로 올리브 나무들이겠죠? In at least 15 of his paintings. 그의 그림 중 적어도 15점에서요. 뒤에는 그림 제목의 예시가 나오네요. 정말 올리브 나무를 좋아했나 봐요. 문법을 보면 were featured, 이 표현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예요. 올리브 나무가 스스로 그림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반 고흐에 의해 그림의 특징으로 포함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주어 they, 이 단어가 올리브 트리즈, 이 표현이라는 복수 명사를 대신하니까 비동사는 was, 이 동사가 아니라 were, 이 동사를 쓴 것도 확인해야겠죠? 그렇다면 반 고흐는 왜 그렇게 올리브 나무에 끌렸을까요? 8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반 고흐가 올리브 나무에 끌린 것은 not only because of their visual qualities, 단지 눈에 보이는 특징 때문만이 아니라 but also because of his interpretation, 또한 그의 해석 때문이기도 했대요. 아까 봤던 interpretation, 이 단어가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네요. 이 문장에는 not only A but also B, 이 표현이라는 아주 유명한 짝꿍 표현이 쓰였어요.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A와 B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말을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A와 B 자리에 둘 다 because of,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구가 나란히 와 있죠?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한답니다. 9번째 문장을 볼게요. 반 고흐 wrote to his brother. 반 고흐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뭘 했냐면 describing the mysterious sounds, 신비로운 소리를 묘사했대요. 바로 of rustling leaves in an olive grove, 올리브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였죠. 눈뿐만 아니라 귀로도 올리브 나무를 느꼈군요. 여기 describing,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게 들리지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묘사했다처럼 두 문장으로 말할 것을 묘사하면서 편지를 썼다처럼 한 문장으로 합쳐주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에요. 주어인 반 고흐가 직접 묘사하는 거니까 이인기를 붙여서 썼죠.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also wrote about, 그는 또한 에 대해 썼습니다. The olive trees as sacred symbols, 올리브 나무를 신성한 상징으로서요. 어떤 상징이냐면 of life and growth, 생명과 성장의 상징이었죠. 반 고흐에게 올리브 나무는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였네요. 이 문장의 구조는 아까 봤던 think of A as B, 이 표현과 아주 비슷해요. write about A as B, 이 표현은 A를 비로소 글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as, 이 단어가 올리브 나무를 신성한 상징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니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이렇게 글을 모두 읽어봤어요.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바로 올리브 나무는 건강에 좋은 식품원이자 특히 반 고흐 같은 예술가에게는 삶과 성장의 상징으로서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중요한 문법들을 복습해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 주어 자리에 쓰여 단수 취급하는 동명사 주어,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가 동작을 당할 때 쓰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수동태, 그리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짝꿍 표현 not only A but also B까지. 이 네 가지는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올리브 나무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중요한 문법도 많이 배웠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다시 한번 쭉 따라 읽어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